자다가 소변 때문에 한 번씩 깨고 참아보자 하지만 잠만 더 달아나서 도움이 안 되고 얼른 비틀비틀 다녀오자 싶지만 이게 소변이 마려웠던 양인가 싶게 찔끔 나와서 열받고 화장실을 갔다 오지 않으면 소변 마려운데 하면서 예민해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던 적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에서 자다가 한 번 깨는 비율은 50%가 넘고 60대가 넘어가면 10명 중 7명은 반드시 한 번은 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소변을 잡아주는 힘이 부족해지고 항이뇨, 즉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호르몬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깨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수면의 질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도 증가시키고 밤중 화장실을 가는 행위가 낙상으로 이어져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서 야간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소중한 분이 소변 때문에 깨서 괴로워한다면 오늘 영상 꼭 전달해주세요. 그럼 바로 야간뇨를 잡을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 2시간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주는 거예요. 다리는 낮에 활동하는 동안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분이 모이는 물통 같은 역할을 실행합니다. 자려고 눕게 되면 다리 쪽에 있던 수분이 몸 전체로 퍼지게 되고 우리 몸은 몸에 수분이 많다고 인식하게 돼서 소변을 내보내지 않는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 2시간 전에 이렇게 베개 같은 거를 다리 아래에 놓고 누워서 30분 정도 있으면 수분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고 잠자기 전에 이 수분을 배출해주면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싱겁게 먹는 거예요. 보통 라면 먹고 자면 다음날 얼굴이 부어 있잖아요. 짜게 먹으면 이 짠 것을 중화시키려고 세포 안쪽에 있는 수분을 세포 밖으로 억지로 빼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포 사이에 많아진 수분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수분을 배출해내기 위해 자다가 소변을 봐야 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커피와 술 안 먹기입니다. 커피에 있는 카페인과 술의 알코올은 몸 안에 있는 항이뇨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게 좋고 술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 방법은 코골이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코골이가 심하신 분은 수면 중 호흡이 잠깐 멈추는 수면 무호흡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기사를 참고하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 중 80%는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러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자다가 호흡이 안 되면 우리 뇌는 잔다고 생각하지 않고 깨어있다고 인식하게 되는데 수면 무호흡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깨어있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해서 항이뇨 호르몬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소변을 유발하게 됩니다. 코골이가 심하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남성은 토마토, 여성은 크림베리 주스를 먹는 거예요. 이 야간뇨가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그중 남성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방광을 자극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방광염과 같은 하부 요로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마토에 포함된 라이코펜은 해당 논문을 참고하면 전립선 비대 증상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야간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 영양제와 토마토 자체를 먹는 것 2가지가 있는데 야간뇨에서는 2가지가 큰 차이는 없지만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토마토 자체를 먹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서 영양제를 구매해서 먹는 것보다는 과체 형태로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주에 2개에서 3개 정도 복용하시면 되고 아침이나 점심 식전에 복용하시면 혈당 스파이크도 막고 포만감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실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소팔메토는 어떤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2022년도에 발표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를 보면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 임상 증상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어서 약사인 저는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여성분은 크림베리 주스 섭취가 야간뇨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주스 형태이기 때문에 섭취가 많으면 수분이 늘어나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1일 400cc 이하로 아침이나 점심 식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마지막 6번째 방법은 고지혈증 약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기전을 알 수는 없는데 2004년부터 2011년 사이에 FDA의 부작용 보고를 보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의약품인 스타틴 계열 의약품이
야간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면 심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뇨 때문에 힘들다면 고지혈증 약을 변경해서 어느 정도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약 중에서 로바스타틴을 복용하는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고, 로슈바, 신바, 프라바, 아토르바 순으로 야간뇨의 확률이 점차 감소했으며, 플루바, 피타바스타틴은 야간뇨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약을 처방해 주시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내용 한번 요약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약이나 영양제하고 관련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 보이는 여기 고정 댓글에 제 개인 블로그 주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